정치 1번지 준비하는 동안에 참 놀라운 속보가 떠가지고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지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부산 방문 중에 피습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테러를 당한 거죠. 오늘 오전 10시 25분쯤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나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든 괴한한테 피습을 당했는데 그 장면을 보면 뭐 사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지지자들이 몰려오는 그런 틈을 타서 목 부위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쓰러져서 지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만 다행히 큰 위험은 없다. 그렇지만 목 부위라서 매우 위험해 보이는데 김유정 의원, 네. 목 부위가 아주 위험한 부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날카로운 흉기로 저렇게 당했다는 것 같은데요. 네, 전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까 여기 앉아서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속보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제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하고 이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고 오늘 오찬할 그런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니 새해 벽두부터 이게 무슨 일일까 싶고요. 정말 별탈 없이 무사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척 무슨 사인을 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다가가가지고 했대는데 너무 무방비 상태로 지금 피습을 당한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윤경호 소장, 이 당 대표들이 테러를 당하는 일이 가끔 있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도 송영길 대표가 유세중에 또 피습을 당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좀 당 대표 갈 때는 경호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글쎄요, 아마 경찰 병력 경호도 있을 거고 당 차원의 주변에 뭐 호위하는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일반 대중들과 만나는데 그걸 티내놓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아시다시피 뭐 선거 유세 중에는 박근혜 전 대표 대전에서의 피습이 컸고요. 제가 요즘에 하필 일본의 군국주의 시절에 여러 이 민중들의 이 태도 변화 뭐 이런 흐름을 분석하는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우리 양극화, 그다음에 진영 대결, 서로 말싸움, 상대에 대한 이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테러까지 이어지는 게 우리도 역시 시간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굉장히 지금 섬뜩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에 대한 뭐 배려나 뭐 이런 거는 이미 다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고 이제 증오, 그 증오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물리적인 테러까지 횡행한다면 이건 뭐 정치의 후퇴를 떠나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어떤 연유에서 벌어진 일인지 명명백백하게 빨리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그때 대표 당시에 그랬고 정진환 교수 이렇게 테러 정치인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여야 후보를 다 망라해서 대선 후보에게는 이 경호팀이 사실 이게 근접 경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이라든가 일상적인 시기에는 뭐 그런 근접 경호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찰 병력을 요청해서 현장 질서를 유지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기습적인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좀 무방비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과 같은 명백한 테러 행위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가 좀 무사하고 또 빨리 쾌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좀 전달을 하고요. 앞서 윤경호 소장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 정치가 이제는 그 적대와 어떤 증오, 혐오를 바탕으로 하는 뭐 팬덤 정치에서 이제 테러 정치로 나아가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 또 근본적인 고민이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가덕도 공항 현장 방문하는 중에 피습을 당했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하는 것까지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욱 교수 이럴 때일수록 이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막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뭐 지금까지는 신원은 알 수 없고 현장에서 잡혔다고는 하지만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거고, 그런데 119 구급차가 좀 너무 늦게 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가짜 뉴스들이 막 나오기 쉽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증오가 또 다른 증오를 만들어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더 소위 배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정치는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 같고요. 아시겠습니다만 1940년대 나치가 유대인을 대했던 자세가 이런 증오와 배제의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은 배제해야 될 존재로 생각을 해서 절멸을 시켰죠. 그 당시에 600만에서 8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어갔던 아주 아픈 인류 역사가 있는데요. 저는 또 그런 정치가 지금 21세기에 한국뿐만 아니라요. 유럽 같은 경우도 극우 정당들이 등장하면서 인종, 종교, 이민자에 대해서 증오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정치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나라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야당 당대표를 범죄자로 규정을 하게 되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당 당대표로 보는 게 아니고요.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이런 예를 들면 아주 격앙된 정치, 그러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치적인 문화가 확산되는 걸 좀 막아야 된다. 이번에 기회에. 안 그렇게 되면 이건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투표를 통해서 권한을 쟁취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테러를 통해서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부터 정치는 완전히 무도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교정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이렇게 피습을 당하면서 남은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 오늘은 이제 부산에서 이 행사를 마치고 양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고, 네.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신년 인사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처음에는 간다고 했다가 지금 특검법 거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하는 중이었는데, 네. 일단 내일 신년 인사회는 참석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작년에는 무슨 이제 불참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뭐 즉각적으로 10초도 안 걸리게 바로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국회 통과하고 나서. 그래서 안 가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었는데 이제 또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참석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 통해서 예. 받은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10시 33분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다 마치고 예. 차량으로 이제 이동을 양산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 중에 이제 백브리핑을 기자들이 이제 원하잖아요. 질의응답을 하면서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세요 하고 있고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예고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막 물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뭐 이렇게 묻고 듣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5, 60대 추정의 한 남성이 사인 하나 해주세요라고 훅 들어와서 오른쪽 팔로 이제 대표를 가격을 했답니다. 팔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그 피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대가 이제 아수라장이 됐고 이재명 대표가 쓰러졌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이 곧장 연행이 됐는데 대표 이제 왼쪽 뒷목에서 출혈이 좀 심한 상태이고 흉기로 이제 우리 아까 속보에 나왔듯이 자상인데 자상의 길이가 지금 추정은 불가한 상태고요. 예. 현장에서 경찰에게 이제 흉기를 썼냐 그런데 칼을 썼는데 과도가 아니고 20cm 길이의 쇠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리고 10시 37분에 처치하는 차는 왔는데 앰뷸런스가 아직 도착을 안 한 상태였고 10시 41분에는 경찰들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에워싸고 방어 중이었는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후에 아마 지금 이송 중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흉기도 보통 흉기가 아니었고 너무 무방비 상태였던 터라 또 기자들 둘러싸여서 백브리핑 중이었기 때문에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걱정이 되네요. 소름 끼치고요. 예, 지금 김유정 의원께서는 이제 아는 기자분 통해서 소식을 받으셨고 우리 댓글창에도
이재명 대표 또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행히 동맥은 피했다. 응급차가 10여 분 후에 도착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식은 있다. 과다 출혈은 아니라고 한다. 희망적입니다. 힘냅시다. 이런 소식을 전해 오셨는데요. 정인남 교수, 다행히 지금 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위독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화면을 잠깐 보니까 아까 주먹으로 가격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흉기를 갖다가 이렇게 찔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뭐 주먹을 저는 이 팔로 이렇게 가격했다는데 이게 팔로 가격 자체가 칼을 든 그렇죠. 팔로 예. 이게 막 가격하면서 칼로 이게 목에 이렇게 자상을 입힌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럼 그렇게까지 근접할 수 있었냐? 이 완전 계획적인 어떤 테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재명 대표의 팬클럽을 따는 잼잼 그 소위 자봉단이라고 하는 머리띠를 사람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팬클럽 회원인 것처럼 근접을 해서 기자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인을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면서 그 20cm 이상으로 추정되는 그 쇠칼 과도가 아니라 이 칼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그 상처를 입힌 흉기로 가격한 뭐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서 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그 기자들 현장에 있는 기자들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쨌든 또 의식이 또 있는 것도 같다,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섣부른 추정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빨리 좀 안정을 찾아서 치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접하거나 또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저희 댓글창에 올려주십시오. 다만 절대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런 것을 전파해서는 곤란하고요. 김종욱 교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그 전해온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상당히 긴 흉기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했고 지금 현재는 의식은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차피 이제 출혈된 부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게 이상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좀 빨리 쾌유가 돼야지만 만약에 이게 더 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정치가 거의 목숨을 거는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는 분노라고 하는 건 권력을 위한 게임인데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전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상대가 이재명 당대표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걸 적으로 생각하는 정치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분노해서 저런 행위를 하는 일들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이걸 유발한 건 정치권일 수 있겠죠.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분노의 언어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소위 아주 나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런 결과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정치권이 만들어낸 하나의 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이렇게 백운기 정어리 TV를 좀 보시면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그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만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장된 이야기들과 더 높은 분노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걸 사실로 좀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최근에 정론을 보도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좀 좋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좀 객관적인 사실들을 들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설파하는 여론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참 그 용경호 소장님 현대 사회로 이렇게 가면서 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지요. 그런 사람들이 테러를 하고 그렇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너무 우리 사회가 분노 사회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들도 너무 극단적이고 이게 선거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축제가 아니고 여기를 죽이지 않으면 여기가 죽는다 이런 생각
제가 참 마음 아픈 게요.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 하는 일성이었어요.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이런 이야기를 기대를 했는데 나 저놈 죽일 거야. 이 얘기부터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무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증오, 그리고 우리 김정욱 교수님이 분노 이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용의자가 바로 현장에서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당당하다, 내가 뭐 무슨 응징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저는 나올까봐 우선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댓글이든 아니면 이분에 대한 이 용의자에 대한 뭐 잘못된 뭐 표현들, 응원, 뭐 무슨 혹시라도 잘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온다면 정말 대한민국 사회는 희망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 1대1의 관계에서도 아까 제가 배려라는 표현도 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다름과 틀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분들 그리고 그 정치인에게 우리가 서로 뭐 응원이든 박수를 보내든 또는 비판을 하든 상대방이 네가 잘못됐다,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이거를 인정하면 이런 극단적인 테러나 또는 물리력, 무력, 폭력을 쓰는 의사표시는 존재할 땅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테러 이후에 나타나는 게 잘못된 방향으로 만약에 증폭이 되고 그걸 또 정치인들이 부추긴다면 과거에 우리 이 정치권에 있었던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지역 감정 때문에 서로 싸웠던 거 있었잖아요. 어느 특정한 후보는 전라도에 가서는 유세도 못하고 어느 다른 후보는 경상도 가서는 뭐 연설도 못하고 이런 부끄러운 행태가 또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걸 확대 재생산이 되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 언론도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